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은 모든 날을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를 정말 잘 준비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또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신중하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요일장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심려가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심려와 다르게 증권사에서는 개인 순매수 포지션, 잔고 입고로 인해서 시스템이 마비되는 일까지 발현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환호하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느냐? 아직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상승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고점 종목들은 생각보다 힘을 못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의 깊게 투자하셔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직 시장은 공매도가 9월 15일 날 정도 제한이 될 수 있다. 아직도 더 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고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문자로는 샵 3772, 전화로는 02377-0263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시장 이제 한 2달 정도 남짓했죠. 이 2달 남은 공매도가 아직 없는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내 종목은 정말 이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철저하게 소외를 받으면 너무나도 억울한 시장이죠.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철저하고 또 신중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못다한 얘기들이 있다면 노란톡입니다. 노란톡 오프 채팅방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황주명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연락 주신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에 한해 가지고는 제가 또 수익 보시라고, 또 기술적 분석 잘 하시라고 샵 3772 종목명과 매수가, 종목, 비중 혹은 전화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제가 직접 저서한 책입니다. 2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이번 주 과연 어떻게 잘 마감이 됐는지 아니면은 걱정으로 마무리가 됐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마감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사실 굉장히 좀 핫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우리가 이제 일명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마녀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네마녀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 선물과 옵션이 만기일이면 두마녀의 날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게 되는데, 자, 선물도요. 주식 선물 있고 지수 선물이 있습니다. 옵션도요. 지수 옵션 있고 주식 옵션, 종목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마녀의 날. 원래 일반적으로 옵션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일이고요.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일이다 보니까 3, 6, 9, 12는 네마녀의 날이 겹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항상 변동성의 강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날 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사실 미국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금요일장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런데 다행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아직까지는 연속으로 순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물 쪽에서 4,184억, 5,180억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현물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선물의 매수세는 먼저 선자잖아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은 아직도 기회 승리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콜풋 옵션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콜옵션 같은 경우는 좀 양방향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좋은 시그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요일장 굉장히 힘드셨죠. 개인 투자분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래도 담비 같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콜옵션에서, 즉 상승 옵션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같이 나왔긴 하지만 어쨌든 간 콜옵션에서 대량 매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순매수 포지션이 나왔다는 것은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아직은 너무 우려될 만한 장은 아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증시 흐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조금씩 부정적인 시그널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그거겠죠. 지금 당장 급락하느냐? 아직은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려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히 기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다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산업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들이 한 주간 움직였냐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산업이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도 지수와 제가 상담보도에 말씀드리니까 지수는 2124.51에서 2217.21%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한 흐름이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산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가시게 되면은 자, 우선주, 친환경차,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세 개의 산업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수가 이런 산업들이 움직이면서 좀 더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우선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주가 가는 건 어떤 거냐면 변동성 확대입니다. 우선주는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선주를 사는 것인가? 외국인 기관들은 왜 우선주를 살까요? 그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위험했을 때도 먼저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우선주고요. 배당도 우선주가 먼저 받고 오히려 배당률 수익률도 우선주가 좀 더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불안하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가야지라는 그 매기세가 붙으면서 우선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들이 만약에 다음 주도 상승 흐름을 보인다면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주가 다음 주부터는 상승 흐름이 조금 둔화된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월한 시장이다.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섹터로는 뭐 하나우, 동양우, 그다음에 SK미칼우 이런 우선주, 우자가 붙은 우선주입니다. 우선주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우에 대한 부분들 포지션 보더라도 꾸준하죠. 그죠? 막 상한가도 갖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감지하고 있었던 어떠한 부분들이 이런 우선주들의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우선주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소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내 이제 하반기 때 보급 확대 기대감이라는 내용으로 좀 수소전기차들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국가들이 수소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를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움직였던 종목들 대부분 뭐 두산솔라스라든지 EM코리아 국내 하반기 기대감과 그다음에 유럽 뭐 독일을 포함해가지고 유럽 시장의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즉 시장의 카파가 커지는 어떤 산업 섹터군들은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3년 정도 5G, 전기차, 제약바이오는 슈퍼사이클을 준비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슈퍼사이클 포인트까지도 좀 제시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에 암막회 관련된 내용들 두 가지 갖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도 우려감의 반사이익인데 제가 그랬죠. 주식은 이름을 잘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제가 삼성바이오로스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기억하기 제일 좋으시라고 이름을 잘 줬다. 삼바 하면서 춤추면서 가잖아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매도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고점 부근까지 오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젤캠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파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베스트 스탁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일장 흐름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좀 소외받고 계신다.
손해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화번호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1377-0263번 그리고 문자 샵 3772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용기를 내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항상 용기를 내야 될 때와 지켜봐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항상 보내주실 때는요. 저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대 요소를 꼭 써주시고 기입해 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많이 주시고 계신가요? 일단은 문자 하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또 오늘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문자 보시게 되면 샘표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샘표 매수가가 68,000원 그리고 비중을 30% 이렇게 적어주시네요. 샘표는 또 어떤 섹터일까요? 의구심을 먼저 가지십니다. 이게 왜 가느냐? 이걸 먼저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이걸 가는 이유는 미중 무역 관계가 안 좋을 때 가는 종목입니다. 즉 대두, 두유, 그러니까 콩이죠, 콩. 콩이 결국은 수출이 막힐 거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불안은 결국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거고 콩 관련된 종목들이 갈 때는 샘표가 갈 거다. 근데 만약에 미중 관계가 조금 친화적으로 바뀌면 샘표는 종목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되시면 11선 반등이 지금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 68,000원인데 매매가 좀 아쉽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면요 당연히 손실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저는 사실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내려왔을 때 매매하시는 것이 좀 더 좋다. 왜냐하면 과감한 결정은 또 현명한 투자의 기본 배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 미중 관계의 악화 부분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게 지금 또 미국은 어디를 준비하고 있죠? 대선을 준비하고 있죠. 그럼 대선을 앞두고 나서는 또다시 화해 제스처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네, 자 문자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관련돼서 시비르죠. 렘데시비르 관련해가지고 원료 생산 관련된 부분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가 24,400원에 비중 50%.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 너무 높게 사시잖아요, 지금. 너무 저는 개인 투자분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높게 사신다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4,400원은 왜 제가 그러냐? 정고점이잖아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조금만 참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차트 바닥에서 매수하셔라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이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황정의 베스트삭 잘 보시면서 바닥주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400원.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렘데시비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종목적으로 이제 본전 매도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포인트들, 수익들 보실 때는 항상 조금은 낮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본전 매도 전략들이고요. 손절 라인은 28,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의 주실 때는요. 전화는요. 02377-2에 0263번, 02377-026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혹시나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전화 남겨주신다면은 또 좋은 어떤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 IT, 5G, 오늘 5G 소개됐잖아요. 그죠? 5G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저번 주에 탐방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5G 산업 섹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G 쪽 문의 주신다고 하면 또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종목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정화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압도적이네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만큼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우려스럽고 또 두려운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4,950원에 비중 20%입니다. 빨간 날이 올까요? 빨간 날이 와야 되는데요. 자, 근데 지금 14,950원이면 빨간 날인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원료를 만드는 업체들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죠. 뭐 화장품 원료라든지 의약품 원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두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대봉LS, 대정화금 다 내용 자체가 비슷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OBV 그대로 모멘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금 이탈이 없고요. 트릭스에 대한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
이어간다라고 했을 경우 더 갈 수 있다. 그런데 저항이 보입니다. 굉장히 큰 저항이 있는데 그 자리가 16,400원입니다. 그래서 16,400원에는 전량 수익 매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은 13,200원, 13,200원에는 손절 라인 잡고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벽산이라는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건설주 제가 말씀드리기 제일 어려워요. 원래 언택트가 아니었으면 증시가 어려울 때 그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서 올리는 게 기본 로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특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라는 것은 텍트보다는 언택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건설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탄력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몇 개의 건설사들에 대해서 저 통화를 해보고 연결을 해보니까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지금 사실은 여행 관련주고요. 그래서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저한테도 상담 주시면 항공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건설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지금은 좀 단기적인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40원의 저항이 많습니다. 본전에서 매도해야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1940원에는 전략 매도 전략을 드리고요. 그다음 만약에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된다면 1630원 손절 라인 보시면서 조금 더 탄력성 있고 시장 주도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강한 종목, 그다음에 갈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계속해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T라는 종목도 좀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자, SAT. 자, SAT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제 IT 기업 중에서 이제 통신 장비 업체라서 뭐 5G라든지 뭐 모멘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가 1,900원 비중이 한 11% 정도 되시는 거 보일 거였는데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또 올려주시네요. 또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최고의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막 전저점 자리 깼네요. 나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운이 나빴죠. 준비 잘 해놨는데 시장이 나쁜 거예요.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밀렸는데 아래꼬리 깔끔하게 날았습니다.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자, 지금 흐름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 2,060원까지는 크게 무리수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크지 않은 게 조금 안타깝네요. 한 10%, 8%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걱정할 자리 아니니까 2,060원까지는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사실은 도치 자리가 이탈되면 무너질 수가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1,540원 정도는 지켜주고 가는 것이 좋다. 종목 크게 문제 없으니까 2,060원에 전량 매도하셔도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손 ENA. 안녕하십니까? 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바로바로 지금 체크 해드리는 거 아시죠? 힘드신 만큼 많이 연락 주시고요. 또 바로바로 문자 보겠습니다. 2,000개 종목 다 어차피 제 머리에 있습니다. 바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른손 ENA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그거였죠. 어떤 거였습니까? 기생충 모멘텀으로 갔었죠. 원래 컨텐츠라든지 영화, 게임이 잘 될 때 바른손 ENA가 잘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컨텐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가 2,480원, 비중 30%인데 2,480원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오늘 조금 아쉬운 게 본전 매도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자, 2,480원까지는 목표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 손절 라인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1,6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잡히는데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지금은 시장 주도주 슈퍼사이클 강력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팬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전화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전화도 좀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TV 소리 좀 줄여주시거나 어차피 통화 중이시니까 꺼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게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RFHIC요. 비중은 20%고 네. 5월 정신금에 매수를 했습니다. 아,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37,200원요. 37,200원이고요. 네. 네네. RFHIC 37,200원 비중 20%. 시청자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포항입니다. 포항. 오늘 날씨 많이 덥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이 종목도 더울 것 같습니다. 더울 것 같다는 게 주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예. 우선 잘 갈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너무 계속 내리니까. 그렇죠. 근데 네. 어제 오히려 시장이 나쁘면서 물량 소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매집이 돼 있으면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네. 5G는 하반기 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중국향 5G가 좀 안 돼가지고 RFHC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삼성향 5G라든지 점점 확대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RFHC는 쥐락칼륨에서 GAN이라고 해서 독점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요. 그러니까 독점 업체라는 것 그리고 삼성향이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분님도 그렇게 답답한 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가 이걸 거예요. 근데 주식은 순환매거든요. 최근에 이제 수소전기차 가다 보니까 5G 쪽이 좀 주춤한 거예요. 시장은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소전기차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는 다시 5G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아직 심이 살아있냐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조금만 상승하면요. 추세가 돌아서요. 트릭스가 우상향으로 돌아서면은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데 지금 골든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좋고 RFHC가 턴어라운드 되면 다시 우상향 추세로 바뀔 수 있고요.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이탈이 없습니다. 자금 이탈이 없다는 것은 누가 특정 주체가 판 게 아니라 매수세가 약했을 뿐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이 종목이 좀 단기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중기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전번에도 해가지고 좀 이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해가지고 좀 하락을 하길래 매수를 했는데 근데 뭐 그 되게 신경을 많이 해서 좀 중장기로 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아, 중장기까지 보시고요. 네. 자, 중장기로 보시면은 6만 원까지는 보실 수 있으시고요. 6만 원까지 흐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장기는 6만 원 잡아드리고요.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다른 종목도 잘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요. 4만 1,000원의 저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은 4만 1,000원, 그리고 중장기는 6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3만 원 이탈만 안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잘 갈 수 있고요. 스윙 4만 1,000원 그리고 중장기 6만 원까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익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문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이라는 종목 문자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종목 좀 오늘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네, 많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오늘 최대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고영 어떻게 보면 3D 결국 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IT 중에서도 좀 고첨가,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3,700원, 그다음 비중 20%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고점이라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분일수록 용기 내서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빨리 정리하고 다른 걸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진행할 건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1만 3,700원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11선 반등 나왔는데 이 종목이요. 11만 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5G도 확대되고 있는데 윗꼬리 만들었잖아요. 윗꼬리 만들면 시간 갖고 있으면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윗꼬리 중심가론을 말씀드릴게요. 윗꼬리 중심가론은 뭐냐면 자, 이 자리 보시게 되면 딱 11만 원 보이시죠? 이게 중심가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1만 원에서 전략 매도 사인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버티시겠다면 8만 원 밑으로 내려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 목표가 11만 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전화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목포입니다. 목포요. 목포 네. 굉장히 좋죠. 근데 목포도 오늘 덥죠. 덥습니다. 근데 왜 제가 자꾸 덥냐고 여러분들께 물어보냐면 항상 가장 더울 때 주시장이 한 번 정도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속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가장 더울 때 그때를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0만 원대 초반인데요. 네네. 네, 비중은 25%입니다.
그 종목은요? LG화학이요. NDR? LG화학. LG화학이시고 30만 원 초반대 매수하셨다는 거죠. 네, 네. 잘 사셨네요. 30만 원대면 비중 25%면 차트를 보는 눈이 저랑 비슷하신데요. 네. 주식 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 봐요. 아니요. 일단은 매수 포인트가 제일 좋았습니다. 저랑 거의 보시는 눈 비슷하시고요. 제가 30만 원 근처에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포인트는 굉장히 잘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지금 50% 정도 수익 중이시잖아요. 이 종목이 50만 원대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징적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저번에도 50만 원, 58만 원까지 갔다가 2011년도입니다. 58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수익 실현을 잘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거든요. 49만 원 정도 있죠. 49만 원 정도의 물량을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팔았다가 무한정 갈 것 같지만 또 내려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49만 원에 전략 매도 전략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43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추세 하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나중에 살 수 있으니까, 자, 목표가 49만 원, 그 손절가 43만 원 체크 드리고요. 정말 주식 타이밍 좋으셨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네. 또 이렇게 활기차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약간 이제 조금 힘들 때가 됐는데 다시 에너지 업해서 진행할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종목명이랑 BM을 갖고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높게 샀어요. 며칠 전에 사고 싶어가지고요. 사고 12만 싶으셔서. 원에 생각 없이 샀어요. 비중은요? 15% 되는 거예요. 15%고요. 에코프로 네네. BM이 어떤 업체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이 종목 사신 이유가 네. 있으세요? 너무 갑자기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전기차에 네. 들어가는 뭐 핵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사고 싶었어요. 사서 샀는데 걱정돼요. 네. 근데 종목을 너무 사랑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종목은 글쎄요. 사랑할 종목은 됩니다. 자, 그래요?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랑 전기차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 에코프로는 회사에서 전기차 부분만 BM으로 뛴 겁니다. 그런데 네. 전기차가 그럼 훨씬 더 이제 좋겠죠. 전기차만 딱 하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12만 원에 사셨는데 뭐 크게 부담 없는 자리고요. 지금도 수익권이시잖아요. 지금 네네. 쭉 가게 된다면 1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어떠신가 해서. 그걸 비중을 늘리시고 상담드려요. 싶으세요? 네, 왜냐하면 계속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 근데 단기로. 계속 가져가면 안 되는 게 8월 그래요? 중순부터 증시가 약할 네. 수가 있어요. 그 증시 네. 이기는 종목 없다라는 경고는 아시죠?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보실게요. 14만 네. 원에 일단은 목표가 잡으시고요. 네. 만약에 지금은 사시면 안 돼요. 지금 높잖아요. 네,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시가 부근이 10만 2천 원이에요. 네. 만약에 10만 2천 원이 내려오면 더 사실 수 있으세요. 근데 네, 그 그럴까요? 전에는 14만 원에 매도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8월 중순부터 시장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네네. 시장을 역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14만 원에 잘 매도가 잡으시고 나중에 또 내려오면 매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건강하시고. 되십시오.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문자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옵티팜이라는 종목 1,800원 비중 15%. 진단 한번 부탁합니다. 계속 홀딩할까요? 라는 질문 옮겨주시고 계시네요. 자, 옵티팜. 사실은 이 기업이 코로나가 아니면 이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신성장 기업은 상장 요건에 좀 부진한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좋으니까 가는 건데요. 그럴 때는요, 기대 가치가 충분히 커야 되는데 요즘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핫 이슈 때문에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하셔야 돼요. 갭을 띄웠잖아요. 갭을 띄웠다는 건 언제든지 갭을 메꿀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갭은 호재와 악재의 병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800원인데 잘 사셨네요. 1,800원인데 지금부터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9,400원까지 정보 잡으면 다시 한번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19,400원은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손절 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15,000원 이탈하게 되면 심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15,000원은 손절 라인 잡고
19,400원은 목표가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항상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특히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 정리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종목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많은 분들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12,342원 비중 50%. 아,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사실은 그 의료기기나 IT 관련해 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원격 의료 진료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되고 바로바로 매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실망감으로 바뀌어요. 너무 큰 기대는 약간만 안 나와도 큰 실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늘 100점 맞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95점을 맞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감,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지 못할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려감으로 바뀐다라는 부분. 그래서 고점 추격 매수가 기대감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쭉 보시게 되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게 아래꼬리 이탈이 없어야 돼요. 12,100원이 지금 아래꼬리 자리거든요. 그래서 12,100원은 아래꼬리 손절 라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11,800원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800원엔 전략 매도, 그리고 12,100원에는 손절 라인 잡고 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고 현명한 투자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사지 않는 것도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음 종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테맥스. 사실 프로스테맥스 같은 경우는 파닥이다라는 거는 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벤처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프로스테맥스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재무 구조가 안 좋습니다. 자, 지금 리더스 코스메틱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가 최근에 이제 2019년도까지 올 적자였다가 최근에 이제 흑자로 좀 바뀌게 되는 4월 달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두각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좀 안정적인 것은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우상향을 만들어주고는 있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이 크게 가기에는 다소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4,300원 매수 단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600원에는 정리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셔서 더 잘 가고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600원, 그리고 손절가 보시게 되면은 3,800원 손절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항상 좀 체크해 보셔라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예,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경하이테크 25,900원 비중 20% 계속 하락하네요. 라는 질문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세경하이테크. 자, 중요한 자리 잡았네요. 타이밍. 그쵸. 이런 타이밍에 질문 주시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세경하이테크가 어제 딱 지지될 자리에서 아래꼬리 잡고 올라갔어요.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뭐 OLED라든지 뭐 플렉시블 이런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IT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27,350원인데 지금 턴어라운드가 다시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한 32,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시장이 5G라든지 이런 쪽이 좀 약했잖아요. 그죠? OLED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입니다. 주식은 언제나. 다시 순환매로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멘텀 좋기 때문에 크게 우려감 없이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좋은 수익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못다한 부분들은 제가 오랜만에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강연회를 하게 되는데 내용 자체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라는 내용을 할 거고요. 시간은 2시부터 4시입니다. 2시부터 4시고 만약에 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샵 377이라고 강연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수원역 부근에서 하는데 언택트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시대가 IT 시대잖아요. 그죠? 제가 너튜브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이데일리 맵, 너튜브에 이데일리 맵 검색하시면 무료 강연회를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너튜브에 이데일리 맵 참석하셔서 2시부터 4시까지 오프라인 실시간 생중계를 보시면 또 참조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 또 교재도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요. 노란톡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노란톡에 황주명 검색해 보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 벌써 214%,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한 111% 정도 상승 중입니다. 바이오텍스텍 91%니까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차트 바닥에서 체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추격 매수 저는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뭐 한스바이오메드, 웹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편안하게 매매해서 그렇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도 바이넥스와 일양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 제가 드렸을 때가 완전 바닥 구간이었죠. 예, 바닥 구간에서 3월 14일 날 언급드렸는데 역시나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수익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도 추세가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바닥에서 잡으면 추세를 다 가도 수익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이라는 종목도 제가 바닥에서 드렸어요. 이거는 제 21,000원에 밑으로 해서 계속 보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는 것은 고점주 추격 매수를 해서 달달달 떠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여유로움 속에 강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은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종목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이제 바닥주 잡는 게 정말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정말 이건 노력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GSE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E는요, 도시 공급가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버스 보시게 되면 CNG 버스에 보급 사업을 동참하면서 보급소 2곳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KTX 신진주 역세권, 신진주죠. 진주 역세권의 확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개발의 호재 기대감까지 연결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급등 이후에 지금 에너지 모으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 잘 모으고 있고요. 매수가는 1,460원 이하, 1,460원 이하. 목표가는 1,900원, 손절가는 1,160원. 이렇게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획을 잘해야 되죠. 그중에서도 이제 제일 기획. 삼성전자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갔는데 왜 제일 기획만 안 갈까요? 네, 그냥 시장 트렌드에 안 맞을 뿐입니다. 다시 시장 트렌드는 돌고 돌아서 들어옵니다. 자, 중국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컬러레이터를 인수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마케팅도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마케팅 회사가 제일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도 언택트 강연회를 하잖아요. 점점 시대는요, 디지털 역량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해서 언택트 관련주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바닥이고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안정적이면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또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잡았는가, 또 왜 이렇게 수익이 압도적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강연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델리맵의 황재명 대표입니다. 자, 많은 분들 차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차분한 시점이 필요한 건데, 근데 그 차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황주명은 그렇게 바닥주를 잘 포착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또 제가 비법 하나를 오픈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또 너튜브를 통해서 오늘 2시부터 하니까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바로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ACD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MACD 낯선 분도 계시고 또 쉽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MACD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MA, Moving Average거든요. 결국은 이동평균선 중에서 C는요, Convergence and Divergence, 즉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즉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즉 주식은 수렴을 하게 되면 다시 발산을 한다. 컨버전스 앤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수치값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빅이라고 포함이 되는 것은 수치값의 조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동평균선의 12일선과 26일선의 골든 크로스를 MACD를 한 번 더 꼬아서 가중지수 평균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얘기고요. 강력한 모멘텀 보유 종목은 기존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보다 선침해 가능하므로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극대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낸다. 지금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차트는 너무 쉬워요. 다만 내용은 좀 그래도 알고자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자, MACD 그냥 보조지표에 그냥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MACD 오실레이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수치값입니다. 수치값. 이동평균선을 12, 26으로 맞추셔야 되고요. MACD도 12, 26, 9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요 수치값의 기본 로직. 이거는 수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값이 보조지표 값과 항상 같이 맞춰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동평균선 값을 맞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종목 돌아갈 거니까 주의 깊게 봐주세요. 트릭스의 어떤 같은 버전인데 MACD 값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자, 저번 전 트릭스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MACD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또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들게 되면 현대바이오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MACD가 돌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바이오 갈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물론 차트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꾸역꾸역 잘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기법이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기법 다르고 말 다르고 내용 다른 거예요. 종목 다르고. 근데 저는 어때요? 항상 일맥상통하죠. 이게 결국은 주식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던 거고요. 자, 우리 기술 투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방송에서 했던 게 똑같아요. 이게 정말 실력이죠, 어떻게 보면. 자, 우리 기술 투자 보시게 되면 우리 기술 투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저런 포인트에서 말을 하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MACD가 돌면서 관심 종목을 두고 있다가 드디어 뭘로 바뀐 거예요? 추세가 변곡된다. MACD나 트랙스나 다 똑같은 게 뭐예요? 트렌드, 추세 매매를 하는 지표예요. 추세 매매라는 지표니까 우상향 추세가 되니까 어떻게 돼? 압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불안하지 않죠. 왜 불안하지 않아요? 높게 사지 않았으니까 손실 나봤자 얼마나 손실 나겠습니까? 편안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주식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라는 게 물론 창업 투자랑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의 일맥선상에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N 캐릭터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똑같죠. 이런 데서 거래량이 없는데 이 종목 갈까요? 안 갈까요? 미리 매집이 끝난 거예요. 미리.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질 때 던지는 겁니다. 거래량 터질 때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데 잘못된 습관들이 많아요. 거래량 이런 데서 던져야 될 자리인데 이런 데서 던져야 될 자리인데 이런 데서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왜? 기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주식은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원리를 지켜야 되고 패턴에 대한 이해도까지도 충분히 있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포인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유니온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도 제가 걱정이 없는 게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또 턴어라운드 했잖아요. 턴어라운드 했잖아요. 제가 요 수익을 바로 단계적으로 트레이딩했었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도 아직까지 우상향 추세가 이탈이 안 되고 있고 12, 60이 밀린다 하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추세 라인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차분하면 수익은 어떻게 돼요? 극대화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간단하죠? MACD가 12, 26에 턴어라운드다.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이 12, 26 간다.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주식 매매에서 바닥 턴어라운드 종목을 잡을 수 있다.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명료함 속에 수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명료함이 중요한 거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코스피 굳이 어려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자, 1997에서 1998년도 IMF 때 리먼 사태 때 있었죠. 그때 주식 되게 어려워 보였거든요. 단순했어요. 25% 조정받으면 끝난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우리는 그 위기감으로 난리가 났었고 문제가 됐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25%가 딱 그거였어요. 그러면 리먼 브러스 사태 때 어떻게 됐냐? 자, 리먼 브러스 사태 때 볼까요? 자, 리먼 브러스 사태가 이제 요거잖아요. 자, 하나만 더 앞으로 갈게요. 여기네요. 그죠? 자, 1998년에서 2006년에서 2008년도 그냥 50% 조정인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까지 위기감을 만들고 뭘 만들어봤자 우린 단순한 로직 속에서 주식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러한 로직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뭐냐면 7년에서 8년 정도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 포인트. 자, 올해 제가 방송에서 베스트학이나 다양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1500 밑에서는 사세요. 그랬더니 에이 누가 1100 간다고 그랬어요. 1200 간다고 그랬어요. 자, 뭔 말입니까? 주식은 단순하고 괜찮아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딱 보면 어때요? 그냥 50%에서 반등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감입니다. 귀감. 귀감은 뭐예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어떻게 보면 귀감, 거북이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과거에 IMF 때 25% 조정 가장 컸으니까 리먼 브러스 때 50% 조정. 그럼 우리 코로나19는 몇 프로 조정? 50% 조정. 50% 조정. 기가 막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단순함 속에서는요, 기본 로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 조정 받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앞서 이제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려요. 6, 7년 정도 행보받았어요. 지금 말도 안 되게 3,000포인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3,000포인트가 갑니까, 지금? 2,600포인트가 저항입니다. 언제 가야 돼요? 6, 7년 동안 2,600포인트 가야 돼요. 제가 이 포인트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을 먹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꿈을 꾸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요, 굉장히 단호해야 돼요. 단호함 속에서 수익이 나면 그게 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몇몇 사람들이 3,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 그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또 1,100포인트를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저점을 찍고 났는데 어떻게 1,100포인트가 와요? 그 주식은 단순하고 여유로우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강의할 때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뭐 문의 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도 좀 서운하게끔 해요. 근데 주식은 서운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금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언제나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려요. 지금 2,600포인트 쉽지 않다. 그렇다고 뭐 1,100포인트, 1,400포인트 아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요 1,400포인트 그럼 여기서 이제 한 50% 조정 받겠죠. 만약 받는다면은 작은 개인들 밀려 내려오면서 그러면 그 정도 조정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풋을 대비해서 다시 또 콜로 가면 되고 이 장이 얼마 간다? 6, 7년은 횡보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주먹구구식 투자, 아무렇게나 종목 투자해서 수익 났다는 얘기들이 이제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흐름상에서는 전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특정 산업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는 거의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급등하거나 상승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아직까지 하방 추세는 아니다. 자, 제가 아마존을 얘기 드렸어요. 아마존 어떻게 신고가 넘어가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주식이랑 똑같아요. 회사가 좋아지고 내용이 좋아지면 결국은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어려운 주시장 항상 명쾌한 기준이 있으면 된다. 제가 늘 이렇게 드리고 오늘 못다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너튜브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2시부터 4시까지 실시간 생중계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샵 377에 강연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수원역 부근에서 제가 강연회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항상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응원합니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토요일 오전 11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